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대전 동구 가양동 2010 타경 100291 대전시 가양동인데 이것도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현장을 대련 가봤더니 이 2차선 대로변 옆에서 이제 바로 우측으로 꺾어 들어가서 건물이 하나가 있고 그 대로변을 해서 상가 건물이 하나 있고 그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대로변에서 한 블록 떨어진 그 1층은 그 점포로 써도 될 수 있을 만한 곳이 있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대문 옆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따로 있어갖고 1층과 2층을 분리해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 봤습니다. 근데 제가 가봤을 때 점포를 쓸 수 있는데 점포 자체는 열지 않았다는 얘기는 점포로서는 별로 이렇게 그 사용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다. 그래서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경매만 나왔다 그러면은 그 강제 경매에 대해서 취하를 시키면 취하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또는 그 강제 경매에 대해서 낙찰 받은 걸 가지고 뭐 취하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한 번 더 떨어진다면은 그거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강제 경매도 있고 임의 경매도 있고 동시에 있다는 얘기. 임의 경매도 같이 5천만 원이 나왔다는 뜻은 이 주인이 지금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에서는 이것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협상에 의해서 지분권자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살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서는 이것도 파는 방법이 다 팔아서 어떤다? 나누자. 이런 방법이거나 지금 건물 주인에게 그 상대편 지분을 내가 얼마에 적당한 가격으로 그 매수하겠다 이렇게 협상하는 방법이 둘 중에 있는데 둘 다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에 낙찰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성공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게끔 되면 1억 1,700인데 1억 2,400에 보면 그 106% 감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썼지 않습니까? 결국에서는 이분은 이 건물 전체를 자기 걸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끔도 되는데 하여튼 저는 이것을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별로 오른 가격은 아니고 이 건물의 그 관계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막아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이런 가격으로 써서라도 막아내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물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게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것은 특수경매에 강의할 때에 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이제 떨어졌었고, 예전에 제가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특수경매는 두 번 떨어졌을 때도 거의 그 단독음차를 했었는데, 요즘 이 상당히 이 경쟁이 높아지는데, 가격이 두 번 떨어지는 다음에도 가격 높아지는데, 요새는 보면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신권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한 번 떨어진 대로 가져가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저 정도 가격에는 수익이 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특수경매를 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제가 내 나름대로 이 특수경매의 권리 분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은 이렇게 지금 유튜브로 방송을 하게끔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2019 타경 111035 대전 중구 부사동 2분의 1 지분 매각이고 소유자가 지금 현재 정리하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1억 4,200이 한 번 떨어져서 9,90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 저당 설정이 얼마로 돼 있냐면 보면 지분으로 돼 있어 가지고 보게끔 되면 임건희 지분 1,1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김현주 인도균 지분이 어떤가 5,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근저당 설정이 6,5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임건희 지분만 다시 또 2,400만 원 또 있고, 임건희 지분을 최 누구한테다 또 1,500만 원 또 해서 요 두 번을 한 것이 지금 1,100만 원의 집이 있고, 원래 5,600만 원이 이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게끔 되면 1억 4,200짜리가 토지 지분인데 9,900까지 떨어져서 제가 본 9,951만 원 그대로 썼다는 얘기는 이 낙찰을 받은 사람도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들어오고 나 혼자 단독음차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쓸 수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럼 여기 보면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 요구가 3천만 원인데 대항력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소액임차인으로서는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한번, 변동 설정일과 따져봐야지 되겠죠. 소액임차인 봐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여기 보면, 현재 거주자가 있고, 거주자가, 임의경매 아닙니까? 강제경매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는 임의경매라는 얘기는 이미 매월 몇 년 동안 설정을 하고 매월 이자를 내고 있었다는 뜻인데, 그 이자를 지금 청구가 5,600만 원인데 5,6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금 못 내고 있었다는 뜻은 여기에 있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주자가 경제력이 5천만 원을 낼 수 있는 경제력이 없고 이자도 낼 수 있는 경제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이 물건은 현재 있는 거주자, 주민들과는 협상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분으로 받았을 때 팔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제일 첫 번째 협상으로 팔고 그다음에 안 될 때는 상대편 지분들을 내가 사서 파는 거고 그것도 안 될 때는 다 팔아서 나누는 건데 제일 첫 번째 현재 거주자한테 협상으로 팔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현재 거주자들에게 협상을 해서 그 거주자들에게 적당한 가격을 가지고 내가 매입을 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제3자한테 팔아야 된다 그러면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고 방법이 있는데,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고 하는 방법도 이것이 감정가가 1억 4,200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그대로 나누면 2분의 1 지분이니까 2억 8천에 나올 거 아닙니까? 2억 8천에 나와서 한 번 떨어지게끔 되면 70%에 떨어졌을 때 누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70%의 낙찰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배당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70%에서 다른 사람이 75%의 낙찰을 받는다면 5%의 수익으로 배당을 받는다고 해봐야 제가 보기엔 등기 이전 비용밖에 안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물론 여기에 이 부동산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가격에 낙찰을 받아도 되겠지만은 순수하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가격에 이렇게 낙찰받는 것은 별로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동네 자체는 깨끗하고 건물 자체도 좋고 주택가로서 거주하는데 손색은 없는 물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2020) 타경 5093 913 포고 금월입니다. 용산시 초일구 포고 금월리에 토지 지분으로 해서 107평이 나온 겁니다. 여기 가서 봤더니 조그마한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아주 이제 허접하게 지어진 그 주택에 어떤 분들이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분을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하는 사람한테 팔고 빠져나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우리 지분을 살 수 있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면은 다른 사람 지분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지분을 팔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고 해서 토지 전부 다를 경매로 파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 팔아서 경매로 파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 보면 우리 땅 경매로 나온 이 땅 바로 상단에 고압선이 이렇게 지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 고압선 들어가기 이 밑에 이 땅을 한 3, 4년 전에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600평을 낙찰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목이 대지로 돼 있어 공장을 바로 지을 수 있으면은 평당 한 120여만 원 가고,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평당 100만 원 정도의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 수강생이 그 당시에 낙찰을 받은 게 약 6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90만 원 정도의 팔고 빠져나왔던 그 토지 바로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수강생이 예전에 낙찰 받았거든 그 상단부에 고압선이 지나가 있지 않은데, 이것은 지금 보면 우리가 낙찰 받는 땅 바로 상단부에 고압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전부 다로 낙찰을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상단부에 고압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땅을 누군가 이걸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것을 낙찰 받아가는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물론 창고나 공장을 짓는 사람은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더라도 그 낙찰을 받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고압선이 없는 가격으로 우리가 감정가가 된 걸 낙찰을 받아서 가져가는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져서 49%까지 떨어졌을 때에
지금 우리 그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보게끔 되면 한 60, 그러니까 5% 이상으로 낙찰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보면 결국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 또다시 전부 다를 판다고 하더라도 65% 이상 이것은 그 낙찰되기가 어려울 거고, 특히 제가 얘기는 감정 가격 자체도 이것이 1억 2천이 조금 더 어떤가 비싸게 검증이 된 것이라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위에 있는 고압선만이 없었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은 위에 고압선이 있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것 좀 투자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19 타격 20138 포고, 그 용인시청구 포고부 외에 그 토지 지분, 일부 지분 매각 이렇게 나왔는데, 일부 지분 매각이란 진입 도로고, 여기가 보면 이 전원주택지 택지 개발을 해서 이제 팔다가 두 필지가 제가 보기에는 경매 물건으로 해서 물건번호 1번, 2번으로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나오게끔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얘기는 진입 도로가의 지분이라는 얘기고 나머지 택지는 전부 다입니다. 근데 도로보다 이제 조금 이렇게 높은 곳에 있고 이 도로에서 그 필지로 주차장을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 위에 올라가서 봤더니 주차장 공사뿐만 한 게 아니라 전기나 뭐 이렇게 수도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그 공사를 누가 집을 지을 때 할 수 있는 그 기초 공사는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지금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는 별게 없었지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에 그 유치권 프랜카드가 있더라고요. 유치권자는 없는데 프랜카드만 있더만요. 제 감정평가사 보면 현황조사서에 그 감정평가사 갔을 때 유치권이 있다는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유치권은 제가 보면 이 경매 개시 이후에 써 붙여놓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치권은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대지라는 것, 전원주택지라는 것은 예전에는 상당히 이렇게 그 한동안 전원주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샀던 경우가 있었는데, 요새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다 이렇게 돼갖고 전원주택 자체가 경매가 나왔는데 반가격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양평이나 이런 곳에 보면, 가평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떨어진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로서는 전원주택지 자체를 그렇게 추천을 하진 않고, 또 추천을 한다고 해도 시내 주택원이 가깝고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한번 사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것도 보면은 1억 7,500에다가 2억으로 든다? 감정이 변경이 돼서 다시 떨어져 갖고 든다? 1,400까지 떨어졌는데 1억 4천까지 떨어지고 누가 1억 7,500의 낙찰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감정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아마 이해 신청을 해서 2억으로 다시 해갖고 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감정가가 2억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낙찰을 받고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감정가의 한 80% 정도 선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6천에서 1억 7, 8천 정도에 우리가 팔고 빠져나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한 번 더 떨어졌을 때에 추천을 해야 될까 정도를 생각을 했던 것인데, 누군지 모르지만 상당히 성급하게 좀 빨리 낙찰을 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투자금이 한없이 많다 그러면은 내가 낙찰을 받아놨는데 안 팔리면 뒀다가 팔지 하고 몇 년 동안 뒀다 팔아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돈 갖고 다른 데 또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작은 돈 가지고 조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려고 하실 때는 이런 택지에 이런 식의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계단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 보면 차고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 보게끔 되면 여기에 유치권 프레임 카드가 제가 현장 답사 갔을 때는 그래 있고, 요 위에 올라가서 보시게끔 되면은 하수도나 전기나 이런 것이 올 수 있게끔 뽑아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보면. 지금 요 필지입니다, 밑에 있는 필지.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아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연락할 거예요. 예.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 가경 2836 구미시에 있는 형곡동에 있는 토지 건물, 이게 지분 매각으로 나왔길래 제가 현장 답사를 했었습니다. 현장 답사를 해보니까 이 4차선 대로변 옆에서 한 블록 들어오는 곳에 있고, 또 이 집 자체도 뒤에 이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걸로 2층 집으로 벽돌집으로 아주 잘 지어져 있고,
주변 환경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 번만 더 떨어지게끔 되면은, 이거는 협상 가능성도 있고, 또, 여기 보게끔 되면 강제 경매로서 1억이거든요. 강제 경매 중에서 감정 가격보다 싸게 나온 곳은 우리가 감정 가격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구 금액보다 가격이 떨어지게끔 되면은 우리와 협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정의 지분이 1억인데 우리가 이것이 1억 6천이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천이나 7천 정도로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7천 주고 사서 1억짜리를 8천이나 9천 주고 우리가 합의를 한다 그러면 강제 경매 금액보다 저희들하고 합의 보는 것이 더 적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낙찰을 받아서 한번 협상을 시도해 볼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협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편의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주택에 거주하고 살고 있는 형태로 봤을 때는 그런 정도의 경제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가격만 떨어지면은 낙찰 받으면 틀림없이 협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추천하려고 가서 다 준비를 하고 현장 답사까지 사진까지 다 찍어놨는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취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로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떨어진 다음에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물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9 타경 12216 괴산 노송리. 저기 괴산 노송리 여기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땅이 지금 농지가 3,648평이고 거기 끝에 보면은 그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 있고 여기에 보게끔 되면은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건축물 관리대장은 제가 보기에는 없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그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원상복구가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 물건입니다. 물건 자체는 제가 상당히 보니까 그래도 괜찮아 보였어요. 뭐냐면은 그 집이 있는 필지가 있고 그 위 필지는 한 3, 4m가 높습니다. 높고 아주 그냥 넓은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담배밭을 하고 있고 그 앞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 바로 맞은편은 큰 호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여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데 제일 첫 번째 제가 이게 그 좀 꺼려지면 했던 것은 뭐냐면 집 자체가 상당히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건물을 허물기는 너무 아까운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그 지목이 그 대지가 아니고 전 과수원에 지금 그 집이 주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했을 때는 원상복구 시킨다는 것이 어딘가 해지는데 원상복구 시킨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상복구 시킨다고 해서 이 건물을 무조건 허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라 이런 얘기다 보니까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려면은 이 건물을 허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건물을 양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양성화시키는 것도 그 금액 자체가 그렇게 작은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한 번, 두 번 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농지증 관계도 알아보고 그런 정도를 다 조사해보고 난 다음에 추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두 번 정도 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내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농지연금으로도 그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에서 한 번만 더 떨어지게끔 돼야 된다 했는데 제일 처음에 유찰돼 갖고 제가 가봤더니 바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변경돼서 이제 2차가 다시 나왔는데 2차에 누가 바로 낙찰받아가는 것을 보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농지에 건물이 있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해줄까를 걱정했는데 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그 농지증을 해결했다는 얘기고 잔금 납부까지 했다는 얘기인데 그 어떻게 농지증은 해결이 잘 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농지증은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하는 조건에 했을 때는 글쎄요 이것이 그 철거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가치가 없어지는 거고 이것을 양성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돈이 좀 몇 천만 원 정도는 한 돈 천만 원 정도 이상은 이 양성화 시키는 데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집이 있는 것은 그 뭐 필지에서 바로 매매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이 필지 위에 있는 그 담배밭 있는 것은 감정가에 비슷하게 팔려고 했을 때는 빨리 그 매도자가 빨리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시골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떤 분이 땅을 투자를 그 몇 억씩을 하시는 분은 요새 제가 보기에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상당히 좀 불리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매도를 하지 못한다면 농지연금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뒤에 깔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런 것도 좀 별로 아닌 것 같고 해갖고 조금 제 판단에는 이것도 조금 좀 높게 낙찰을 받은 것이 아닌가. 물론 이 집과 관계자가 받았다라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30%씩 떨어진 것도 아니고 20%씩 떨어진 이 가격에 일 정도 받았다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우리의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관계자는 뭐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100% 넘어 받을 수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높게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뭐 집은 상당히 좋죠. 보면 마당도 넓고 상당히 좋고 집도 잘 짓고 수리도 잘 해놨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요 필지는 지금 보면은 이 낮은 필지고, 이 위에 있는 곳은 요 위에 있는 이거 이 세 필지, 이 필지는 지금 이 땅보다 한 4m 높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맞은편에 이쪽에는 여기는 저기 뭐야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는 좀 좋긴 하더라고요. 가운데 도로가 있고 여기 위에 있는 땅에서 보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 지금 좋은데, 주택에서는 호수가 안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명지토지개발 아카데미 이종실입니다.
저는 그 한 달에 두 번씩 이 추천 물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추천 물건을 다 가보지는 못하지만은, 그 웬만한 거는 다 보도록 하고, 또 가서 본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동영상을 올리는 걸로 지금 새로운 그 수강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무조건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신권이나 한 번 정도 떨어졌을 때에 현장 답사를 해보고, 아, 이것이 한두 번 더 떨어지게끔 되면은 내가 이제 추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낙찰을 받아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고 제가 이 특수경매 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뭐가 잘못이 됐는지 제가 한번 그 빨리빨리 낙찰 받아간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지적을 해서 특수경매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에 제가 오늘 그 지나간 물건을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2019 타경 11387이라고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에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온 곳이 있습니다. 이 지분 매각으로 나온 곳이 이 감정가 1,300만 원에 시작이 돼서 9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두 번은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한 번 떨어지자마자 1,000만 원에 이것을 낙찰 받아갔습니다. 자, 한번 권리 분석해 보면은 강제 경매로 해서 정의자, 각재구, 각현정 지분, 다시 말하면 3명 지분을 우리가 강제 경매로 나오는데, 강제 경매 금액이 1,229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84분의 7입니다. 여기 보면 3명인데 보면은, 여기 보면 아까 이게 하셨듯이 여기 뭐죠? 정의자, 각재구, 각현정이거든요. 정의자, 각재구, 각현정. 그러니까 정의자가 250분의 33이고, 그 다음에 각재구 252분의 22, 그 다음에 각현정에서 22. 제가 보기에는 250분의 22,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각재 처리가 있는데, 이분들은 상속의 상속으로 보이게끔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있는데, 보게끔 되면은 현재 지금 거주자는 광누가 있죠. 광누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게 판단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이것을 우리가 팔고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협상으로 팔고 빠져나오든지 다 팔아서 나누자가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식구들이 곽씨가 살고 있는데, 강제 경무를 1,200만 원에 우리가 됐다면은 1,200만 원이 없어서 이거를 취하를 시키지 못한 거거든요, 여기 거주자들이. 그러면 여기에 1,0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1,300 감정가에 우리가 협상을 한데도 1,300만 원인데, 1,200만 원이 없어서 협상이 안 된 사람들하고 이거를 여기 거주하고 협상을 해서 이 지분을 여기 거주자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주고 이것을 사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있는 거주자들이 다시 우리 지분을 사기는 확률적으로 아주 낮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할 수 없이 협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
이런 방법에서 전부 다를 토지와 건물을 전부 다를 매각에 나서게끔 된다고 하면은 아파트인 경우에도 한 번 떨어진 경우에 90%든지 95%든지 하겠지만은 이러한 개인 주택도 별로 이렇게 보잘것없고 담당도 없는 이런 주택을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번 70% 떨어졌을 때에 아무리 한다고 70% 떨어졌을 때 75%든지 뭐 80%든지 낙찰을 받아가면은 그때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70%에 떨어진 것을 지금 75% 80%에 지금 배당을 우리가 낙찰했다면은 다 합쳐서 나눌 갖자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한테 배당으로 소득이 들어오지 않는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매를 하고 특수 경매를 하는 것은 수익을 얻고자 하고서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협상도 안 되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수익이 되지 않는 이러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 추천하는 그러니까 특수 경매 물건을 추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분이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내가 산 지분을 상대편에게 팔고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상대편 지분을 내가 사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파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이것도 다 아니라면은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고 할 수 있는 경매로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이 전부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의해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겠다. 2020 타경 16238 보령 충청남도 보령시 주계면 고정리 334번지에 있는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건축물 관리자인 제공방지는 없고 조립식으로 창고가 지어져 있고 무슨 그 뭐 노동조합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프랜카드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차선 대로변 옆에 이렇게 있고 보령의 바닷가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땅인 것은 틀림없고 138평에 보면 감정가가 6,70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감정가 자체도 좀 낮게 된 걸로 봅니다. 좀 그 가격이 좀 다운된 거니까 실질 가격은 이거보다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걸 가서 보고 바로 그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땅 자체가 자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여기 있는 이것이 있는 이 땅을 우리가 낙찰을 받는 것인데 여기 보게끔 되면은 이 뒷집으로 들어가는 진입 도로가 여기 우리 땅을 지나가서 이 집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건물을 보게끔 되면은 정식으로 건물이 지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먼저 땅 주인이 우리가 이 땅을 낙찰을 받기 전에 이 땅 주인이 뒷집 주인에게 여기 땅 도로를 사용하라고 사용 승낙을 해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신중해야 될 분이 있는데 이만큼이 어떤다? 이만큼이 어떤다? 잘라줘서 나가게끔 되는 거지. 이만큼 잘라줘서 나가게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가 이쪽에 있는 이만큼 잘라서 나가게끔 되는 이만큼이 남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서는 현재 가격이 제가 뭐 감정가가 좀 싸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을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마진이 많이 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했을 때는 이것은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는 사용승낙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뒷집에서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고 여기를 통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막을 수가 없고 우리가 앞에가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지조 청구 다시 말하면 뒷집에서 주의 토지 통행권을 위해서 우리를 막지 말라 그러면 그 소송을 하게끔 되면 우리는 통로를 내줘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적당한 가격에 지료를 받는 거 외에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을 건물로 축조하는데 사용할 수도 없고 건폐율과 용적률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낙찰 받아갖고 제3자한테 팔린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한 번 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도로가 문제가 있다면 이 도로의 이 부분을 분할을 해주고 정확하게 분할을 해서 이 부분 놀려주고 나머지만 가지고 제3자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감정 가격 자체가 낮게 평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떨어지고 기다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누군지 모르게 보면 한 번 떨어진 것을 최저 가격으로 그냥 이 낙찰을 받아간 것을 보고 저로서는 이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수익을 얻자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땅에 이런 여건으로 된 것을 이런 가격에 입찰 들어가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엔 별로 바르게 투자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그러니까 특수경매에 대해서 제가 권리 분석을 하고 너무 빨리 들어갔던 거, 제가 조사를 했던 거 이런 걸 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냥 한번 평가를 해보시는 거니까 특수경매에 입문하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한번 다시 한번 입찰 들어갈 때 평가를 하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물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물건.